네, 안녕하십니까. 수업 끝나고 와가지고 바로 와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녁 먹고 바로 만들고 있는데, 자, 어쨌든 수업 빨리 이제 마지막 수업이네요. 마지막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인 줄 알았더니 세 개더라고요.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세 개인데 한번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 비율이 좀 달라가지고 조금 잘려요. 잘려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모니터가 와이드 모니터여가지고 뭐 어쨌든 이게 좀 안 맞아가지고 그런 거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파일 입출력에 관련된 걸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유튜버가 있고 그리고 스트리머 들어보셨죠, 그죠? 유튜버는 뭐예요? 유튜브에다가 영상 올려가지고 보여주는 사람이고, 스트리머라고 얘기하죠. 뭐 예를 들어서 트위치라든지 이런데 사람들 다 스트리머라고 그러죠. 이 그 스트림이 뭐 그러면 스트리머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스트림이 뭐냐 하면은 입출력을 동시에 이제 처리해 주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스트리머들 뭐 합니까? 자기 집에서 영상을 쏴주면은 그 영상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처리하죠, 그죠? 제가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영상, 그 사람은 영상을 입력해주고 나는 그 영상을 출력해서 받고. 자, 그게 이제 스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실제로 스트림이 뭐냐면, 우리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 가지고 입력을 하죠. 그러면은 키보드나 마우스는 일반적인 컴퓨터하고 다르게 이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가 없죠. 제가 뭐 W를 눌렀을 때 그 W가 진짜 알파벳 W를 누르는 건지 지읒을 누르는 건지 아니면 게임에서 앞으로 가게 하는 건지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팀을 통해 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팀은 어쨌든 입력 출력을 바이트 흐름으로 생각하는 것.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 입력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해요. 그럼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모니터에 출력할 건지 저장을 할 건지 출력을 할 건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트림을 할 때 키보드를 딱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게 버퍼라는 게 있어요. 우리 유튜브에서도 영상 쭉 보는데 중간에 딱 찍어버리면 뭐예요? 버퍼링 같은 게 걸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버퍼가 뭐냐면은 순간적으로 그 자료를 읽어올 때 쓰는 게 버퍼입니다. 그래서 그 버퍼가 끝나면은 그걸 보여준 거죠. 자, 우리 키보드 입력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화면이 보일 때도, 우리 예전에는, 지금은 컴퓨터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이게 잘 없는데,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쳐요. 막 치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예전 컴퓨터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막 치면은 갑자기 삐삐삐 하면서 좀 버벅거리다가 갑자기 글자가 쫙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버퍼예요, 버퍼. 그래서 표준 입출력 그리고 오류는 여기 스탠다드 인, 스탠다드 아웃, 스탠다드 에러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입출력 분류 함수인데 그냥 get하고 put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et은 입력이고 put은 출력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사실은. 프린트는 뭐예요? 출력이죠.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고, 스캔은 내 키보드 입력을 받죠. 자, 프린트F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계속 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표시 지정자라고 해가지고 %d, %i, %u 뭐 해가지고 뭐 한 적 있죠, 그죠? 근데 요거는 그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위에 여기 좀 잘렸네요, 이렇게. 어쨌든 요 10진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0진수 정도. 그러니까 d는 부호가 있는 10진수, i도 10진수, u도 10진수. 요 정도만 좀 그렇구나. 뭐 나머지는 크게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스캔F는 중간고사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키보드 입력을 받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바꿔준다. i를 눌렀을 때 i.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보시면 3하고 2하고 1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눌렸죠. 그럼 정수 형태 1, 2, 3. 그러니까 123 이렇게 되게. 내가 누른 거는 1, 2, 3으로 가네요. 1 누르고 2 누르고 3 눌렀어요. 근데 컴퓨터는 123으로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바꾸는 걸 얘기를 하죠. 자, 뭐 C는 캐릭터 형태로 받는 거고, S는 공백자 나올 때까지 쭉 나오는 거고, 요것도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사실은 전공하는 친구들한테도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스캔F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입력받을 입력값을 저장할 주소에 변수의 주소를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i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열에다가도 뭐 그 배열의 이름을 가리치는 포인터가 이게 왜 갑자기 나온지 모르겠는데 스캔F 자체 내에서도 이 친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배열에다가 포인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스트링 해서 배열 만들었으면 그냥 이렇게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불러도 상관없다. 자, 그리고 요건 조금 중요한데 80자 그러니까 80자 이상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79자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16진수하고 뭐 관련이 있는데 이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글자 수가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문장을 쓸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6진수로 뭘 만들었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길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줄바꿈 형태, 줄바꿈 문자에서 역슬러시 n 하게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다음 문자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파일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그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게 파일로 저장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파일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메모리 자체 내에서 하게 되면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휘발성, 비휘발성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건 대부분 다 휘발성이죠. 껐다 키면 다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 디스크에다가 파일 형태로 저장하게 되겠죠. C 언어에서 C에서의 파일은 1년에 연속된 바이트다. 그래가지고 모든 파일의 데이터들은 결국에 바이트 단위로 돼가지고 파일에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 파일 똑같아요. 자바도 마찬가지고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게 전부 다 파일로 그러니까 바이트 단위의 파일로 바뀌어가지고 다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파일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메모리 해가지고 4개가 있다. 그럼 이게 인트일 수도 있고 플롯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좀 크게 하는 게 나으려나? 옆에 좀 잘리긴 한데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4개가 있다. 그러면은 4바이트 형태의 인트인지 4바이트 형태의 실수인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짤 때부터 제대로 짜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파일이 대부분 다 이렇게 텍스트 파일이죠. 파일의 종류입니다. 파일의 종류. 이 파일의 종류라고 따로 안 나와 있네요. 자, 파일의 종류 뭐 텍스트 파일, 이진 파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파일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가 들어있는 파일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은 ASCII 코드를 통해서 되어 있다. 제가 ASCII 코드, 아메리카 스탠다드 코드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인가 뭐 그래서 미국 표준이라는 걸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이것이 컴퓨터는 전 세계 다 사용하니까 유니코드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유니코드로 써야 되죠. 그런데 ASCII 코드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 자체가 ASCII 코드로 지금도 ASCII 코드로 짜져 있어요. 하드웨어는.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 파일 할 때 기본적으로는 ASCII 코드로 저장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 한글을 쓰게 되면 자동으로 또 바뀌어요. 감사하게도. 자, 그 다음에 이진인데 이진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파일이죠. 컴퓨터가 바로 읽을 수 있는 파일이다. 그래서 이진 데이터가 직접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고 라인 분리할 필요 없고 그냥 바로 그냥 컴퓨터가 읽어들여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니까. 자, 그리고 이제 파일 처리 방식인데 파일 처리는 이게 너무 이상하긴 하죠. 자, 파일 열고 파일을 읽거나 쓰고 난 다음에 파일을 닫는다.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파일은 파일 구조체에 이용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 이 파일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파일 포인터다. 이 파일 구조체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에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주소를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예요? 포인터죠, 그죠? 포인터. 그래서 이 파일을 파일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파일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게 포인터고, 그 포인터 이름이 파일 포인터입니다. 그리고 파일이 구조체로 갑니다. 이거 아까 전에 수업했다고 해봤자 여러분들은 저번주겠네요. 이게 일요일에 열릴 테니까. 구조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배열은 같은 int a는 10, int a 해가지고 하면은 int 형태의 값이 여러 개 있는 거고, 구조체는 이름, 학번, 학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자열, 정수, 실수 여러 개 다 있는 게 구조체라고 했죠. 파일은 무조건 구조체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텍스트 파일 안에다가 한글을 적을 수도 있고 숫자를 적을 수도 있고 영어를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파일은 구조체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자, 그래서 파일 오픈, 파일 여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데, 요거는 요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일 모드가 이렇게 쭉 있다, 이렇게 쭉 있다 이건데, 요거도 뭐 보고 외우실 필요는 따로 없습니다. 자, 파일을 처음부터 읽는다 R, 쓴다 W 뭐 A인데 요거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은 요거 저도 프로그램 짤 때 요거 보면서 짭니다. 요거 한 글자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은 사실은 R이면 read니까 읽는 거고, W면 write니까 쓰는 거고, A는 all이에요. all. 그래서 새로운 파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읽기 모드로 여는 거야, 플러스 뭐 이런 거여서. 자, 이런 모드로 간다는 거. 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요거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닫는 거는 close입니다. close, close fp 해가지고 닫으면 돼요. 기타 여러 가지 함수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파일 입출력 이렇게 쭉 있습니다. 문자열도 이제까지 썼던 거 그냥 그대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내용 전체가. 자, 그 다음에 이진 파일인데, 일반 파일하고 이진 파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텍스트 파일은 ASCII 코드로 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고, 이진 파일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컴퓨터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당연히 모르겠죠, 그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진이 픽셀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나 영상이라고 해서 좀 유명한 건데, 어쨌든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아까 제가 버퍼링 얘기했죠, 그죠? 버퍼는 뭐냐면은 읽고 쓰고 이렇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살짝 대기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를 딱 찍었다, 갑자기 탁 찍으면은 요즘에는 한 1, 2초면 넘어가긴 하는데 1, 2초 정도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영상이 루룩 하고 나오죠, 그죠? 영상이 딱 재생이 됩니다. 그게 버퍼예요. 그래서 버퍼는 파일로부터 읽고 쓰는 데이터의 임시 저장 장소로 이용되는 데이터의 블록이다. 그리고 블록 단위다. 입출력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그리고 1024 블록이 일반적이다. 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2048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버퍼링은 F 플러시 그리고 set 플러시 이런 게 있는데, 요거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그렇게만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랜덤 액세스 파일이에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 메모리 혹은 파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램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 처음 들어보시긴 하셨겠지만 이제 러프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파일 접근은 랜덤으로 들어가요. 순차 접근은 뭐냐면은 순서대로 여기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메모리가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에 있으면 하나씩 처음부터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순차 접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쓰는 거고, 이미 접근은 뭐냐면 랜덤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랜덤하게. 우리 사용하는 램이 랜덤이에요. 그래서 랜덤 액세스 메모리 해가지고 이겁니다. 그럼 이게 더 좋아 보이죠, 그죠? 이게 더 좋아 보이지만 사실 이게 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특징이, 여기 지금 내가 쓰고 있고 여기 썼어요. 얘를 꺼내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일로 와야 돼요. 똑같은 작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만약 이만큼 찾는데 이만큼 찼어요. 얘가 빠졌어. 그러면 얘가 여기 오고 얘가 다시 이렇게 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들은 과부하가 엄청 걸려요. 계속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골고루 계속 쓸 수 있죠.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다 이미 파일을 써요. 이미 파일. 자,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소스 짜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전처리가 뭡니까? 전에 처리하는 거예요. 뭐 말이 좀 이상하죠?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컴퓨터가 야 이거부터 우선 해. 사용자 모르게 우선 이것부터 처리해. 중요한 거. 요렇게 하는 게 전처리입니다. 자, 그래서 전처리 지시어 뭐 해가지고 쭉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다 이론적인 부분이어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처리기. 컴파일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소스 파일을 먼저 처리를 하는 컴파일의 한 부분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네. 컴파일 하기 전에 소스 파일을 한 번 더 처리를 해가지고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우선 내가 처리해도 되는 거 먼저 처리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include하고 define입니다. 야, 너 프로그램 하기 전에 요거 너가 처리하기 어려운 거 내가 먼저 처리할게. 너는 그냥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만 처리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얘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이거 안 돌아가는 거 아닌가? 어쨌든 자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처리기를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지금 있는 아유 죄송해요 지금 아유 목이 왜 이렇게 갔지? 자 전처리기 그래서 전처리기를 보시면은 define include 이거 두 개는 자주 보셨죠, 그죠? 근데 그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두 개예요. 요거 하고 요거 제일 많이 씁니다. 자, 단순한 매크로를 정의한다. 이거는 그냥 그 사이즈를 100으로 그냥 정의해 버리는 거죠. define 내가 정의를 하겠어. 최대 사이즈는 100으로 해버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음에는 이 100으로 하고 싶으면 뭘 쓰면 돼요? 이 맥스 사이즈 해가지고 쓰면 되죠. 그래서 맥스 사이즈만 계속 쓰는 거예요. 맥스 사이즈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내가 먼저 전처리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면은 계속 100 해가지고 프로그램 상에서 계속 컴파일할 때마다 이 100을 계속 인식해야 되는데 전처리기로 이렇게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는지 컴퓨터는 자동으로 알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자, 매크로 하게 되면은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저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고 이래요. 어쨌든 뭐 가독 성능을 높이고 상수 변경이 용이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야 뭐 쓰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자, 그래서 단순한 매크로는 이런 식으로 디파인은 이런 식으로 쭉 있다. 이거 진짜 쓰는 사람은 계속 쓰고 안 쓰는 사람은 아예 안 씁니다.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매크로. 자, 그 다음에 뭐 엔드를 뭐 이거 엔드로 바꾸자 했을 때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뭐 소스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 매크로인데 이 함수 매크로도 마찬가지로 여기 define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함수 있죠. 여기 함수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square x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면 되겠죠. square x. 그래서 여기에다가 v square 3 하게 되면 3 곱하기 3이 그냥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함수 매크로. 이게 함수 매크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쓰는 사람은 계속 써요. 쓰는 사람은 진짜 편하니까 쓰는데 안 쓰는 사람은 이게 오히려 더 복잡하다 그래서 안 씁니다. 자, 그래서 함수 매크로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괄호를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따로따로 괄호. 자, 장단점 이렇게 있는데 실행 속도가 빠르고 그런데 소스 길이가 길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행 속도가 빠른 거는 사실 이제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워낙 이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컴퓨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굳이 이 매크로를 최근에는 쓰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네. 어쨌든 그렇다. 네.
자, 그 다음에 내장 매크로입니다. 내장 매크로는 데이트 타임 라인 파일인데 기본적으로 C 언어에서 그냥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날짜, 현재 시간, 라인 번호, 파일 이름 요건데 요것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함수 매크로와 함수 이렇게 있는데 제가 뭐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함수 방금 얘기했던 거죠, 그죠? 매크로를 쓰면은 속도는 빨라진다. 속도는 빨라지는데 중요한 거는 소스 길이도 길어지고 뭐 근데 또 길게 또 길게도 안 돼요. 여기 나와 있죠, 그죠? 한 줄, 두 줄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소스 파일 크기도 커지고 이래가지고 이거 진짜 쓰는 사람은 씁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리눅스 버전, 윈도우 버전도 필요 없고. 네. 자, 다중 소스 파일. 이거는 절차 지향 언어에서는 C 언어에서는 사실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추천하진 않는데 이게 제가 오늘 수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난주 수업에서 절차 지향하고 객체 지향을 말씀드렸어요. 이거 가장 대표적인 게 C고 여기는 뭐 자바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C++ 뭐 이런 게 있는데 C 언어는 절차 지향이다 보니까 다중 파일을 쓰기에는 사실 좀 많이 좀 어렵습니다. 뭐 재사용성이나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파일을 내가 게임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게임을 1번부터 10번까지 해가지고 쭉 다 만들었다고 쳐요. 한 개 프로그램에 캐릭터, 뭐 적군, 아이템, 맵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다 짰어요. 그런데 다중 소스 프로그램 뭐냐면은 자, 캐릭터 파일 따로, 적 파일 따로, 지도 파일 따로, 아이템 파일 따로 해가지고 이걸 다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너가 만들고 내가 만들고 너가 만들고 너네가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묶자 이렇게 되는데 얘 같으면은 한 팀에 모여서 같이 짜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C 언어는 대부분 이렇게 짜고 요 객체 지향 언어는 요 밑에 식으로 많이 짭니다. 근데 요 밑에 식으로 짜는 게 다중 소스 파일이에요. 근데 이거 C 언어에서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예. 보시면은 뭐 power.c랑 main.c 이렇게 있는데 이거 두 개를 하나에 뭉쳐가지고 main exe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 짜는 건데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도 그냥 간단하게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내용도 같은 거네요. 자, 그 다음 동적 메모리와 연결 리스트, 그러니까 링크드 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자, 동적 메모리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동적이 다이나믹이고 정적인 거 스태틱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여기 있죠.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할당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거는 정적인 거예요. 스태틱 방식으로 해가지고 줄 때만 받는 거예요. 딱 정해진 것만 받는 거. 근데 그 반대로 내가 원할 때마다 여기 만화에서도 뭐 메모리가 필요할 때마다 요청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아예 너는 이만큼의 메모리만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게 정적이고요.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지금은 뭐 1 정도만 쓰다가 나중에는 한 5 정도 썼다가 10 정도 썼다가 다시 2 썼다가 1 썼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적이에요. 뭐가 더 효율적이겠어요? 당연히 동적인 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죠? 내가 마음대로 막 부를 때마다 쓸 수 있는 거. 그죠? 자, 정적인 거는 여기 나와 있죠. 정적 메모리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해진 크기의 메모리를 할당 받아가지고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더 적다, 만약에 내가 메모리를 이만큼 지정했는데 실제로 이거밖에 사용을 안 했어. 그러면 이만큼이 낭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느냐, 대부분 다 동적을 활용을 합니다. 동적은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반납하고 동적해서 뭐 반납하고 이렇게. 그냥 이건 단순히 공식입니다. 이렇게만 그냥 써도 돼요. 동적 메모리 주소 적어주시고 이렇게 그냥 딱 적어버리면은 이게 그냥 뭐라 그러지? 정형화된 소스입니다. 동적 메모리 할당할 때 쓰는 거.
이렇게 앞에 있는 숫자만 좀 달라지겠죠, 그죠? 앞에 있는 숫자만 뭐 100개, 뭐 1000개, 10,000개 이렇게. 자, 그래서 할당받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첫 번째 방법은 포인터를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아우, 오늘 수업을 오전, 오후, 밤에 또 야간까지 수업을 만들어가지고 목이 아예 가버리려고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동적 메모리를 배열과 같이 취업하는 겁니다. 포인터로 하는 방법, 그리고 동적 메모리로 하는 방법, 이렇게 있다. 자, 아우, 죄송해요. 목이 진짜 완전 가버렸네. 자, 그 다음에 call OC인데 이거는 0으로 된 초기화 메모리 할당. 그러니까 항목 단위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나?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콜 C 그리고 뭐 리얼 C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기 이게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자 그냥 메모리를 딱 지정을 해줬죠, 그죠? 그러면은 자 내가 이제 콜C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메모리를 쫙 불러왔어요. 쫙 불러오면은 그때 내가 요만큼 썼다. 그럼 요만큼만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할당해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야 리얼C인데 얘는 쓰는 도중에 지금 5개를 불렀죠, 그죠? 5개가 아닌데? 근데 여기 왜 5개를 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6개인데 왜 5개를 했지? 뭐 그림 오류인가요? 뭐 어쨌든 5개를 해가지고 딱 그림을 했다. 0, 0, 1, 2, 3, 4, 5입니다. 시작하는 값이 0이라는 걸 제가 순간 깜빡했네요.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리얼C 7을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애는 이렇게 6개의 값인데 7개를 달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개를 더 플러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더 플러스를 해주는 거. 이게 리얼C다. 근데 요건 모르셔도 됩니다. 콜C랑 리얼C는 모르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아주 재미없는 거긴 한데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연결 리스트. 자, 이게 뭐냐면 배열은 뭐 쉽고 간단하다. 그리고 근데 단점은 크기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 얘를 빼고 난 다음에 새롭게 집어넣으려고 한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q 방식하고 Q하고 스택 하면서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상당히 뽑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 배열보다 내가 중간중간에 삽입 삭제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만들어진 게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값이 있으면은 얘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개의 블록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블록에 있지만 이거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신 붙였을 때 뭘로 붙였냐, 이 포인터를 사용해 가지고 다음 항목을 가르쳐서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단점은 이제 랜덤 접근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랜덤 접근 어렵다는 건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얘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중간에 삽입 삭제가 참 쉬워요. 그냥 해가지고 그냥 끊어버리면 돼요. 끊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오류도 참 많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간에 있는 파일을 쏙 빼오기는 좀 어렵다.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노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노드는 데이터 필드 그리고 데이터 링크 데이터 링크가 아니고 링크 필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헤드 포인터는 제일 앞에 있는 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있는 노드. 여기 있는 게 이제 헤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노드를 생성하려면은 운영체제가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 운영체제가 이거 너 줄게 해가지고 딱 주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자, 그다음 다 프로그램이라는 거네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제가 중간고사 치고 난 다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업이 저 때부터 어려워요. 중간고사 치고 난 다음부터 하드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 들어가면서부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려운데 기말고사가 이거 이 중간고사 때도 좀 어렵긴 했죠, 그죠? 근데 어쨌든 제가 시험은 어떻게든 좀 쉽게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내도록 하고 그렇게 한번 딱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영상 첫 번째 영상이 아니고 수업 영상 이렇게 끝내고 다음 영상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걸 한번 이렇게 총 이제 정리해주는 영상 하나 만들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